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모터쇼 행사, 바로 지난주부터 일요일까지 10일간 열렸었죠. 이 행사가 2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행사인데요.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킨텍스 1관하고 2관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지속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혁명,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주제에 관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었는지, 정말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좀 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이동에는 좀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입장권하고요, 왕복 버스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 나중에 가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관은 1관과 2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찾은 곳은 1 전시관의 테슬라입니다. 역시 로고가 멋지네요. 자, 이번에 전시된 거는 테슬라 X가 전시되었습니다. 테슬라의 SUV 차량이죠. 2015년 9월 달에 출시가 되었는데, 특징은 이 도어, 바로 팔콘 윙입니다. 멋지게 열리죠. 여기 장착되어져 있는 거는 바이오 디펜스 모드가 장착되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은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쉽게도 테슬라 차량들을 다 탑승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모델인 모델 3도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실물을 보니까 와우, 이건 뭐 더 아름답습니다. 2016년에 이미 공개가 되었었는데 아직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기본 스탠다드 모델 금액이 35,000달러, 약 3,900만원 가량이라서 저렴한 편에 속하기도 했었죠. 이 모델의 주문이 다행스럽게도 한국에서도 올해 4분기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바로 옆에는 SNK 모터스 부스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의 숭거 모터스하고 협업을 해서 전기차 글로벌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전시가 좀 됐었는데요. 보다시피 꽤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하죠. 고풍스러운 스타일인데 예뻤습니다. 이런 트럭의 형태를 갖고 있는 곳도 있고, 안에 내부를 보게 되면은 내부에도 꽤 깔끔한 디스플레이가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 때 쇼타임이었었는지 사진을 찍느냐고 직접 보거나 더 자세히 보진 못해도 좀 아쉬웠습니다. 꼭 제가 가보고 싶었던 부스, 위더스의 부스입니다. 이 위더스는 국내 유일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언맨드 솔루션이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셔틀 위더스가 만들어진 건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내부는 깔끔하고 쾌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게 있죠? 네, 핸들도 없고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차를 믿고, 이 셔틀을 믿고 탑승을 해야 되죠. 목적지가 입력된 곳으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들 간이 셔틀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옆에는요, 통신사 측에서 부스를 차렸습니다. 바로 SKT에서 5G X라는 이름의 전시관을 선보였죠. 화면에 보이는 이 자동차, 실제 자율주행 시험 운행에 쓰이는 차라고 합니다. 직접 타보지는 못했고요, 외관을 좀 살펴봤습니다. 연세대학교란 이름도 보이시죠? 자, 그동안 수집된 데이터가 전시가 같이 되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카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실험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들이 나와 있었었죠. 불안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매우 불안했다도 한 명 정도는 있었네요. 네, 5G가 적용되어 있는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들도 역시 공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약간은 아쉽습니다. 크기에 비해서는. 자, 바로 옆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발걸음을 멈추게 했었던 곳이 벤츠죠. 이렇게 예쁜 자동차, 실제 탈 수는 없겠지만 이 자동차의 이름 EQ 실버 에로우입니다. 화살처럼 생겼죠? 레이싱카고요. 이런 전기차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좀 많이 찍었네요. 자, 바로 뒤에는요, 수소 전기차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소 전기 버스. 이게 좀 신기해서 탑승을 한번 해봤죠. 탑승을 해봤는데 제 느낌은요, 버스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좀 있었어야 할 텐데 그게 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 버스를 타는 것하고 똑같아서 왠지 자리 양보해야 될 것 같았어요. 자, 내려와서 바로 옆에, 이거 역시도 제가 관심사였습니다. 르노 함성에서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를 전시했었는데 이지 프로, 사실 이걸 좀 보고 싶었었어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래, 푸드트럭의 미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앞에 쇼타임이 있는지 사진 찍느냐고 좀 바쁘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빨리 가서 내부에 있는 모습들만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푸드트럭이기 때문에 한쪽 면이 이렇게 열리죠. 다시 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로봇이 서빙을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직접 서빙을 하거나 사람들이 이제 커피 같은 걸 제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차를 따라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죠. 대중화가 문제이긴 한데 예쁜 거는 사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미니 셔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움직이진 않아요. 굉장히 줄을 오래 서야지만 타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제스처 기능입니다. 제스처를 했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핸들이 없기 때문에, 조작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되느냐? 손짓으로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큰 관심사였었습니다. 마스타. 마스타가 크게 부스를 차렸습니다.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이라면요, 마스타 기억하실 텐데 처음에 저도 좀 헷갈렸어요. 자, 이 마스타에 대한 전기차가 굉장히 큰 부스를 차지하면서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마스타는 마스타 자동차 관리에서 전기차 제조를 시작한 곳이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체국 택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름들이 이미 프린팅 되어져 있는 자동차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작고 귀엽게 되어져 있었어요. 시승감은 크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미니반 같은 경우에 너무 좀 작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타서 운전하는데 무리는 없을 정도라서 르노 삼성의 트위지랑 비교해봤었을 때에는 이거는 자동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피타500에서 처음처럼까지 다양한 차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었었죠. 올해 하반기 한 6월 정도부터는 판매가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전시장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었고요. 중간에 먹을 곳도 많았었어요. 현대자동차하고 렉서스와 같은 곳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현대는 일단 입구에 홀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자, 안쪽에는요, 스마트 락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었고 바로 그 옆에는 카카오 아이와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소나타 전 차량에 카카오 아이가 탑재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셨나요? 사실 서로 관심사의 영역에 따라 달랐었겠지만 테슬라의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직접 탑승해보지 못했었던 점은 좀 아쉽고요. 무엇보다도 전기차, 그리고 대체 가능한 에너지였었던 수소차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자, 2년 만에 벌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이번엔 역대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그만큼 기대도 가졌었고요. 그만큼 실망도 어쩔 수 없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동차 행사이지만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어떻게 연결점이 더 있는지 그 접점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던 건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 KT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좀 더 새로운 모습들, 정말 스마트한 자동차들이 스마트한 홈과 어떤 식의 연결점과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 사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동차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미래라는 점에서 간단한 회사들뿐만 아니라 통신사뿐만 아니라 카드사도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2년 후 다시 또 모터쇼가 열립니다. 2년 뒤에는 정말로 성숙한 모습들, 5G가 상용화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 차들이 도로를 달릴 때 그때 다시 새로운 행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